지금 이 영상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내가 살면서 필요한 가정 정보를 한 가지라도 꼭 얻고 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셔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20년 넘게 수천 가족의 관계 회복을 도와오신 가족 소통 전문가 김현정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께서는 부모가 바뀌면 자녀도 바뀐다는 놀라운 상담 철학으로 많은 가정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 오셨어요. 특히 연락 두절 상태였던 부모와 자녀가 다시 가까워지는 사례들을 수없이 목격해 오셨죠. 과연 어떤 비법이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20년 넘게 가족관계 회복 상담을 해온 김현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연락이 없니? 라고 물었더니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네. 바빠서요 라며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상황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서운하시죠? 사실 이런 한마디가 자녀와의 거리를 점점 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얼마 전 제가 상담했던 72세 박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30대 중반인 아들이 있는데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드렸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전화 받는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라며 점점 말을 아끼더래요. 박 씨는 더 걱정이 되어서 일은 잘 되고 있니? 먹는 건 챙겨 먹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의 전화는 더욱 뜸해졌답니다. 박 씨가 상담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냥 아들이 걱정되어서 물어본 건데 왜 점점 연락을 안 하는 걸까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전화한 걸까요? 아니면 말을 잘못한 걸까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큰데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 상담실로 오시는 분들 중에 80% 이상이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거든요. 자녀가 연락을 잘 안 해요. 전화를 해도 빨리 끊으려고 해요. 예전처럼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온 수많은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까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서 연락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추궁하는 듯한 질문, 두 번째는 너무 자주 하는 연락, 세 번째는 조언부터 하려는 습관, 네 번째는 과거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것이었어요. 물론 부모 마음은 모두 사랑과 걱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이런 연락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68세 최동수 씨는 40대 초반인 딸이 있어요. 딸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전화로 하소연을 했는데 최 씨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잖니. 직장 사람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라고.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말했대요. 그 이후로 딸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 씨도 그냥 좋은 조언해준 건데 왜 말을 안 하지?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미리 알려주는 건데라며 답답해 하셨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님들은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 자녀들은 왜 부담스러워 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세대 간의 소통 방식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대화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편안한 대화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대는 대화를 할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자녀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고 조언을 해주려고 하죠. 이게 우리가 배운 사랑의 표현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른 걸 원해요. 해결책보다는 공감을, 조언보다는 위로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안고 살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까지 질문 공세를 받거나 조언을 들으면 숨을 쉴 틈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통화마저도 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뿐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젊은 분들에게 왜 부모님과 연락을 자주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많이 들어요. 전화하면 꼭 뭔가 물어보시거나 조언하려고 하셔서 부담스러워요. 괜찮다고 해도 계속 걱정하시니까 오히려 미안해져요. 힘든 이야기를 하면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이 다시 편안하게 연락하고 싶어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물론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수천 명의 가족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확실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하신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바로 연락은 횟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전화해서 밥 먹었니? 뭐 하니? 왜 연락 없니라고 물어봐도 자녀가 부담스러워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가 엄마 아빠랑 통화하니까 기분이 좋네. 마음이 편해져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대성공인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로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잘 지내니? 라는 확인형 질문보다는 오늘 하루 어땠니? 라는 열린 질문이 훨씬 좋아요. 왜 연락 없니? 라는 추궁보다는 보고 싶었어 라는 솔직한 마음 표현이 더 따뜻하게 전달되고요. 이런 작은 차이가 자녀의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무의식적으로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자녀가 걱정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고 좋은 조언도 해주고 싶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상대가 듣고 싶은 말부터 들려줘야 마음이 열려요. 공감을 충분히 받은 자녀들이 오히려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66세 김정순 씨의 사례를 보면 처음엔 30대 후반인 아들에게 계속 조언만 하려고 하셨어요.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된다고 하소연하면 내가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회식도 빠지고 야근도 피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아들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안 하게 됐고 전화통화도 짧아졌어요. 상담을 받으신 후에 김 씨가 대화 방식을 완전히 바꿔보셨어요. 아들이 또 직장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이고 그럼 속상했겠구나.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니. 엄마가 봐도 우리 아들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데 말이야 라고 먼저 마음을 읽어주셨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사실 엄마, 나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 윗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도 막막하고라고 속마음을 털어놓더래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엄마 말 듣고 생각해봤는데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봐야겠어. 그리고 동료들과도 더 친해져야겠고라고 하더래요. 이게 바로 연락은 횟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하루에 3번 전화해서 밥 먹었니? 뭐 하니? 언제 와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해주는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준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담 없는 대화 시작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 첫 마디부터 실수를 하세요. 왜 연락이 없니? 라고 시작하면 자녀는 벌써 잔소리 들으러 왔구나 라고 방어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잘 지내고 있니? 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질문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 같아서 자녀들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끝내려고 해요. 대신에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니? 또는 요즘 어떻게 지내? 무슨 재미있는 일 없었어? 이런 식으로 열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또는 오늘은 좀 힘들었어요. 라고 대답할 텐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대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평범하게 지낸다고 하면 그래.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지. 큰 탈 없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평온하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라고 말해주세요. 힘들었다고 하면 어머, 무슨 일이야? 많이 힘들었니? 엄마한테 이야기해봐라고 관심을 보여주고요.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잖니 또는 내가 평소에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제가 상담했던 70세 이금자 씨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이 씨는 40대 초반인 딸과 자주 다퉜대요. 딸이 육아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내가 아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워서 그런 거야. 내가 봐도 너무 과보호하는 것 같아. 아이는 좀 거칠게 키워야 독립심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상담 후에 대화법을 바꿔서 아이고 우리 딸 고생이 많구나.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든 일이지. 엄마 때는 그런 정보도 없어서 더 힘들었는데 요즘은 신경 쓸 게 더 많아서 오히려 더 힘들겠다.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쓰는 게 보여라고 말했더니 딸이 엄마가 이해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그동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많았는데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연락 빈도와 타이밍도 정말 중요해요. 자녀가 바쁜 시간에 계속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완전히 역효과만 나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정말 바빠요. 회의도 있고 업무 처리도 해야 하고 동료들과 소통도 해야 하거든요. 이 시간에 전화하면 받기 어렵거나 받아도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라고 급하게 끊게 되죠.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저녁 8시 이후나 주말 오전이 대체로 좋아요. 하지만 이것도 자녀마다, 직업마다 다르니까 미리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전화 받기 편한 시간이 언제니? 엄마가 너 바쁠 때 방해하고 싶지 않거들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자녀도 엄마가 내 사정을 배려해 주는구나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연락 주기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새로 결혼한 자녀들의 경우에는 배우자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시부모님이나 장인어른이 매일 전화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조금 더 자주 연락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감과 지지 중심의 대화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대화할 때 조언부터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자녀들은 대부분 자신의 문제가 뭔지 알고 있어요. 다만 그 감정을 누군가가 이해해 주길 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엄마, 요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너무 어려워. 매일 야근하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럼 동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봐.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또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전문서적을 사서 공부해봐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는 엄마는 내 상황을 제대로 모르면서 쉽게 말하네. 내가 그런 걸 안 해봤을 것 같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신에 아이고 새로운 일이니까 부담스럽겠구나. 처음엔 누구나 어려워하는 거야. 그런데도 야근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먼저 마음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 일을 맡았다는 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해봐. 엄마는 우리 아들이 해낼 수 있다고 믿어라고 격려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자녀가 훨씬 마음을 편하게 갖게 돼요. 제가 만난 69세 박미경 씨는 처음엔 30대 후반인 아들한테 넌 왜 맨날 힘들다고만 하니?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게 살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약하게 살면 어떻게 하니? 라고 말하곤 했대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아들이 더 이상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더래요. 상담 후에 박 씨가 아들아, 정말 고생이 많구나. 엄마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도 묵묵히 견뎌내는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더니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실 많이 외로웠거든요 라고 하더래요. 또 중요한 건 건강한 경계 설정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사생활까지 너무 깊이 관여하려고 하시는데
이것도 거리감을 만드는 원인이 돼요. 특히 결혼한 자녀들의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갑자기 집에 방문하거나 부부 사이의 일에 개입하거나 손자 손녀 교육 방식에 간섭하는 것들 말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71세 송정희 씨는 결혼한 딸의 집에 자주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곤 했대요. 좋은 마음으로 하신 일이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나 봐요. 딸이 엄마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라고 말했는데 송 씨는 내가 좋은 일 해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지? 라고 서운해 하셨거든요. 하지만 상담 후에 그래, 내 말이 맞다.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갈게. 너희도 사생활이 있는데 갑자기 가면 불편하겠구나라고 하셨더니 오히려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송정희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로 자녀를 존중해주면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부모인데 왜 자녀 눈치를 봐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하지만 선생님, 부모로서 걱정돼서 자주 연락해야 하지 않나요? 그냥 내버려두면 정말 연락이 없어질까봐 무서워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걱정 정말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상담하면서 확인한 건 걱정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과도한 표현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락 횟수보다 연락의 질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7세 한명숙 씨의 경우를 보면 처음엔 20대 후반인 딸에게 하루에 3번씩 전화를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니? 점심때 밥 먹었니? 저녁에 집에 잘 들어갔니?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 점점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 받아도 네 하고 빨리 끊으려고 했대요. 한 씨는 더 걱정이 되어서 문자까지 보내기 시작했는데 딸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상담을 받으신 후에 한 씨가 연락 횟수를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고 대신 한 번 통화할 때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오늘 재미있는 일 없었어? 엄마한테 들려줘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죠. 놀랍게도 한 달 후에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엄마,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엄마랑 통화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예전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기다려줘요 라고 하더래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착이 아니라 신뢰예요. 자녀를 믿고 기다려주면 자녀들도 부모님을 찾게 돼요. 반대로 너무 자주 연락하고 간섭하면 오히려 멀어져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신만의 삶을 사셔야 해요. 자녀에게만 매달리지 마시고 취미도 갖고 친구들과도 만나고 새로운 일들도 해보세요. 그래야 자녀와의 관계도 더 건강해져요. 제가 상담했던 73세 김영철 씨는 자녀들에게만 의존하며 사시다가 상담 후에 서해 동호회에 가입하고 등산도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자녀들과 통화할 때 할 이야기가 많아졌고 아버지가 요즘 활기차 보이셔서 좋아요 라는 말까지 들으셨대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만약 과거에 자녀와 갈등이 있었다면 먼저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때 엄마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해서 미안했다 또는 아빠가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해서 속상했겠구나라고 구체적으로 사과해보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가 자녀한테 사과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정한 사과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상담했던 69세 이순자 씨는 30대 중반인 아들과 몇 년 동안 서먹했는데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 선택에 대해 반대했던 게 원인이었어요. 상담 후에 이 씨가 아들에게 그때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내가 선택한 사람을 믿고 지지해줬어야 하는데 미안했다. 지금 보니까 며느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라고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그 말씀 해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그동안 서운했거든요 라고 하더래요. 그 이후로 가족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부탁을 할 때도 방식이 중요해요. 이것 좀 해줘라고 명령하듯이 말하지 마시고 혹시 시간 되면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안 되면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선택권을 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받았을 때는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많이 도움이 됐어라고 감사 인사를 꼭 해주시고요. 제가 만난 70세 박기순 씨는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서 30대 후반인 아들에게 컴퓨터 좀 가르쳐줘라고 명령조로 말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상담 후에 아들아, 엄마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데 혹시 시간 될 때 조금씩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바쁘면 학원에 다닐 테니까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다시 부탁했더니 아들이 엄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말마다 시간 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라고 하더래요. 이런 모든 변화의 핵심은 결국 하나예요. 바로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성인이 되면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자녀들도 부모님을 더 편안하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바뀐다고 해서 관계가 급격히 좋아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생겨요. 제가 상담했던 모든 가족들이 그랬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와의 연락은 많이가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추궁보다는 공감을, 간섭보다는 지지를, 집착보다는 존중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자녀들이 원하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오늘부터 단 한마디라도 긍정적인 말로 시작해보세요. 왜 연락이 없니? 대신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해보세요. 잘 지내고 있니? 대신 오늘 하루 어땠니? 라고 물어보세요.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대신 힘들었겠구나 라고 공감해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자녀와의 거리를 한 걸음씩 좁혀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연락을 안 하는 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거나 부담스러워서 망설이는 거일 뿐이에요. 부모님이 먼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자녀들도 마음을 열게 돼요. 저는 정말 확신해요. 여러분 모두 자녀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걸요. 다만 조금만 방법을 바꿔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시고 표현하는 방식만 조금 달리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모든 부모님이 자녀와 따뜻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배운 내용들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도 자녀와 소통하는 진짜 비법을 알게 되신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셨어요.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소통 방식을 익히신 거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자녀에게 전화할 때 왜 연락 없니? 대신 오늘 하루 어땠니? 라고 시작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 관계에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명하고 따뜻한 부모가 되는 법,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지혜들을 함께 나눠 드릴게요.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